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채널은 시니어분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노후 건강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 채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서울대 의사도 안 하는 쓸모없는 건강검진 5가지입니다. 건강검진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비싸도 건강을 위해선 해야지. 미리 검사하면 안심되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현직 의사들 중 상당수가 일반인이 받는 건강검진 중 절반 이상은 굳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돈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다운 상담소에는 이런 사연이 자주 들어옵니다. 선생님, 저는 해마다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는데 왜 늘 피곤하고 불안할까요? 검사 결과는 괜찮다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는 기분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공통적입니다. 건강검진을 확인용으로 받지만 정작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병은 예방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의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진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내 상급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의사들의 견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예방의학학회 권고 기준을 종합해 의사들도 받지 않는 불필요한 건강검진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몸도 마음도 지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종합검진 패키지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VIP 종합검진, 전신 CT 포함 프리미엄 건강검진, 심화형 건강검진. 검사 항목은 70개, 100개가 넘습니다. 혈액부터 CT, MRI, PET-CT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죠. 문제는 그중 절반 이상이 증거 없는 검사라는 겁니다. 즉,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대 의대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전신 CT를 찍는 건 낚싯줄 없는 낚시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비용만 낭비합니다. 심지어 CT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습니다. 한 번 찍을 때 흉부 X선의 200배에 달하는 피폭량이 발생합니다. 매년 찍는다면 오히려 암 발병 위험이 올라갑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암을 조기 발견하려고 검사하다가 그 검사로 인해 암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종합검진 패키지는 병원 수익형 상품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은 많지만 실제로는 정작 필요한 검사.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이나 심혈관 검사는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포장만 화려한 빈 깡통 검사인 셈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떤 검진을 꼭 받아야 하나요? 정답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위만 받는 것입니다. 나이, 가족력, 현재 증상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라면 대장 내시경, 흡연 경력이 있다면 폐 CT, 간 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간 초음파. 이런 검사들은 의미가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매년 전신 MRI를 찍는 건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분별한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요즘 검진센터 가면 꼭 이런 문구 보이죠. 심장 질환은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고 심장질환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에게 심장 초음파를 매년 찍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심장학회와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진은 이 검사가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가슴 통증이 있거나 숨이 찬 증상이 지속될 때 혹은 가족 중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경우 이때는 심장 초음파가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60대가 혹시 모르니까 미리 확인하자 하고 매년 찍는 건 시간과 돈의 낭비입니다. 심장 구조는 빠르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초음파로는 혈관 내막의 세밀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혈관 안쪽의 염증과 좁아짐이 문제인데 이건 초음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불필요한 초음파 결과로 인해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사 입장에선 큰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환자 입장에선 이미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때부터 인터넷 검색이 시작되고 혹시 심장병인가 하는 걱정이 불면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건강검진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마음의 안심이지 불안의 시작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는 내부 직원 검진에서도 심장 초음파를 증상 없는 사람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정작 의사들은 안 하는데 우리만 매년 비싼 돈을 내고 하는 셈이죠. 세 번째는 불필요한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갑상선암 공화국이라 불렸습니다. 2000년대 중반 건강검진 열풍과 함께 갑상선 초음파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 결과 10년 사이 갑상선암 환자가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망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위험한 암이 아니라 커지지도 않을 작은 혹을 너무 많이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과잉진단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체 갑상선암 중 약 70%가 이런 무해한 암입니다. 즉, 평생 그대로 두어도 아무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은 혹까지 수술로 제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소리 손상, 갑상선 호르몬 평생 복용 등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학계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증상 없는 사람의 갑상선 초음파는 권하지 않는다. 이게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분당서울대병원 등 모든 상급병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즉 목이 붓거나 삼킬 때 통증이 있거나 가족 중 갑상선암이 있는 경우만 검사를 권장합니다. 그 외에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한 검사, 필요한 시기에 검사가 진짜 여러분의 몸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검사는 겉보기에 건강을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요 이상으로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불안만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진짜 낭비라고 입을 모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위내시경과 폐 CT 검사입니다. 먼저 위내시경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사람들에게 위내시경은 마치 연례 행사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안심이 된다는 분들 많죠. 하지만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매년 위내시경은 불필요합니다.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위 점막에서 암세포가 발생해 실제 암으로 발전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립니다.
즉 2년 간격으로 검사를 해도 충분히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료 국가검진과 검진센터 프로모션 때문에 과도하게 검사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위내시경은 고통이 적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취, 조직검사, 염증 등으로 몸에 부담을 줍니다. 잦은 조직검사는 위벽에 손상을 주고 역류성 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검사 후 불안입니다. 내시경을 하면 거의 항상 작은 용종이나 염증이 발견됩니다. 의사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해도 대부분의 환자는 불안해합니다. 괜찮다는데 혹시 더 커지면 어쩌지? 그럼 내년에 또 찍어야겠다. 이게 끝없는 검사의 시작이 됩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10년 전부터 내부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위내시경은 증상이 없는 경우 2년에 한 번, 증상이 있는 경우만 즉시 시행한다. 그게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주기입니다. 다음은 PET 이야기입니다.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이런 권유 많이 받죠. 폐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 매년 CT 찍으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예방의학학회는 고위험군에게만 PET를 권장합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이란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했거나 금연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55세 이상 남녀입니다.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PET로 얻는 이득보다 피폭 위험이 더 큽니다. 서울대 의사들 중에도 흡연 이력이 없는 사람은 PET를 거의 안 찍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PET는 한 번 찍을 때마다 흉부 X선의 수백 배의 방사선을 맞습니다. 검사에서 혹이 발견되면 대부분 양성 결절입니다. 즉 암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에 결절 있음이라고 써 있는 순간 환자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암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3개월, 6개월 단위로 재검사를 반복하죠. 그게 몸에도 마음에도 부담을 줍니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PET는 양날의 검입니다. 고위험군에게는 생명을 구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불안만 줍니다. 즉 증상이 없고 흡연력이 없고 호흡곤란이나 기침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굳이 매년 PET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검사를 안 하면 혹시 병을 놓치는 거 아닌가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건강검진으로 조기 암 발견율이 올라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위양성 즉 암이 아닌데 암처럼 보이는 결과가 전체 검사자의 15%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검사, 조직 검사, 수면 내시경 등으로 이어지면서 신체적 스트레스와 의료비 부담만 커졌습니다. 정리하자면 PET와 위내시경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효과적입니다. 위험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을 오래 했던 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이 매년 반복하는 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건강검진을 왜 받나요?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검사를 받는 그 순간부터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생기지 않나요? 그 불안은 검사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정상이어도 한 달쯤 지나면 다시 걱정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다음번엔 어떨까? 결국 우리는 검사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하지만 검사가 오히려 평화를 빼앗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는 과도한 검진 스트레스가 실제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며 혈당이 변동합니다.
즉, 검사 자체가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걱정을 줄이기 위한 확인이어야지 새로운 걱정을 만드는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검진은 약처럼 써야 한다. 정해진 용량과 시기에만 해야 효과가 있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약을 아무 때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듯 검사도 아무 때나 하면 몸이 지칩니다. 건강검진은 정기적 확인이 아니라 필요 시점 점검이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아온 검사 항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매년 같은 걸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그중 결과가 매번 정상인데도 계속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건 이제 멈춰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서 받는 게 아니라 혹시 몰라서 받는 검사라면 그 혹시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다운 상담소로 사연을 보내주신 한 시청자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CT, MRI, 피검사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검진만 하면 더 피곤하고 그 주엔 잠도 잘 안 와요. 이분은 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 없었지만 늘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검진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거죠. 이분이 과감히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자 몸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검진으로 넘어갑니다. 서울대 의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 검사 중 과잉 항목입니다. 혈액 검사는 간단하고 안전해서 누구나 쉽게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검사 결과표에는 수십 개의 수치가 적혀 있죠. 그중 대부분은 단순한 변동인데 환자들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내 간 수치가 조금 높네. 중성지방이 기준보다 살짝 넘었네. 이게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죠. 간 수치 높을 때 좋은 음식, 중성지방 낮추는 방법. 이 과정에서 불안이 커지고 오히려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 범위는 평균일 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 즉, 수치가 조금 벗어나도 그게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잉 검사로 수십 개 항목을 확인하다 보면 정상이라도 불안한 숫자를 반드시 하나쯤 만나게 됩니다. 그게 검사의 함정입니다. 결국 의사들은 중요한 항목만 추려서 검사합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빈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항목은 증상이 생겼을 때 추가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현명한 검진입니다. 지금까지 쓸모없는 건강검진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종합검진 패키지, 불필요한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과도한 위폐 검사, 그리고 불필요한 혈액 항목들. 이 모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불안해서 하는 검사지 필요해서 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의사들은 자신이 진짜 필요한 검사만 선택합니다. 그럼 서울대 의사들은 어떤 검사를 받을까요? 놀랍게도 그 목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첫 번째, 대장 내시경. 이건 만 50세 이상이라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대장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중 3위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발견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대부분 5년 주기로 받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3년에 한 번씩. 이건 예방이 가능한 암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내시경.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은 필요 없습니다.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위염,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주기를 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증상 중심 검사입니다. 속쓰림이 잦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소화가 안 되면 그때 검사를 하면 됩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매년 하는 건 낭비입니다. 세 번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이 세 가지는 만병의 뿌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심장병, 뇌졸중, 신부전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서울대 의사들은 해마다 기본 혈액 검사를 꼭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 항목만 한다는 겁니다. ALT, AST 간 수치, BUN, CR 신장,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수십 가지 항목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네 번째, PET-CT는 고위험군만. 흡연을 오래 한 사람, 폐결핵이나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 혹은 가족 중 폐암 병력이 있는 경우만 받습니다. 의사들도 흡연력이 없다면 평생 한 번 정도만 확인합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피하기 위해서죠. 다섯 번째, 유방과 자궁, 전립선 검사는 선택적으로. 여성은 40세 이후 유방 촬영과 자궁경부암 검사를, 남성은 50세 이후 전립선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2, 3년 간격이면 충분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검사를 하되 정상이라면 주기를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서울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필요한 검사는 정해져 있고 그 외의 검사는 내 불안이 만들어낸 것이다. 의사들이 안 하는 검사를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지키는 건 검사가 아니라 검사 후의 생활 습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죠. 그런데 조기 발견이란 건 모든 걸 다 검사해서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 요인을 알고 거기에 맞는 검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건강검진을 똑똑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 정다운 상담소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검진을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큰 맘먹고 받는 행사로 만들면 검사 후 한동안 마음이 편해졌다가 몇 달 뒤엔 다시 불안해집니다. 건강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관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하루 20분씩 걷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진짜 검진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스스로 점검하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이죠. 둘째, 병원이 아닌 주치의 중심으로 검사하세요. 대형 검진센터는 항목이 많을수록 이익이 커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를 덧붙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내 몸을 아는 주치의는 다릅니다. 필요한 검사만 권하고 결과도 내 삶과 연결해서 설명해 줍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대부분 검진센터보단 주치의 진료를 선호합니다. 그게 진짜 효율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셋째, 결과를 숫자로만 보지 마세요. 102 정도의 혈당이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라고 겁낼 필요 없습니다. 하루 식사, 수면, 스트레스에 따라 수치는 달라집니다. 의사들은 한 번의 결과보다 변화 추이를 봅니다. 즉, 지난 결과와 비교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작은 수첩이라도 괜찮습니다. 혈압 120에 80, 체중 64kg, 수면 7시간. 이런 기록이 병원 검사보다 훨씬 정확한 건강지표가 됩니다. 넷째, 불안해서 하는 검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괜히 컨디션이 나빠지는 분들 있죠. 그건 검사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은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높이며 피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는 안심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검사를 받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검사는 이미 여러분에게 독이 된 겁니다. 다섯째, 돈보다 시간을 아끼세요. 불필요한 검사는 돈도 낭비지만 더
더 큰 문제는 시간 낭비입니다. 하루 종일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고 재검사 예약하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운동을 1시간 더 했다면 그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검진에 돈을 쓰지 말고 건강습관에 돈을 써라. 즉 영양 있는 식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해소. 이 세 가지에 투자하는 게 검진 100번보다 확실한 건강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진짜 목적은 병을 찾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병을 두려워하는 순간 몸이 긴장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몸을 알고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 몸은 스스로 회복력을 되찾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대 의사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예방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매년 받는 건강검진, 이제는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보다.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과표의 숫자보다 그걸 본 뒤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의 결과지는 끝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건 불필요한 검진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검진을 줄인 대신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입니다. 검사를 멈췄다고 해서 건강관리가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는 검진보다 훨씬 강력한 실천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의사들이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꼭 지키는 생활 원칙입니다. 이건 병을 막는 게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규칙하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대충, 저녁은 과식.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몸은 규칙을 기억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의 영양이 들어와야 위장, 췌장, 간이 리듬을 맞춰 움직입니다. 서울대병원 영양내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시계다. 시간을 어기면 질병이 온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아침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밤새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급격히 흔들리고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반대로 아침을 챙기면 하루 종일 에너지 흐름이 안정됩니다. 그게 곧 노화 방지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20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검진 10번보다 정확한 진단 도구입니다. 걸을 때 숨이 차면 폐가 얼마나 여유 있는지 알 수 있고 걷고 나서 피로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로 회복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서는 운동은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20분만이라도 걷는 사람은 당뇨, 고혈압,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보다 꾸준함입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실내에서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세포의 대사가 떨어집니다. 그게 모든 병의 시작이죠. 한 서울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동을 3일 쉬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몸이 얼마나 빨리 퇴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걷는 건 약입니다. 의사들도 처방할 수 없는 약. 오직 자신만이 스스로 줄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그 시간대에 숙면하지 않으면 세포 복구가 늦어집니다. 의사들이 밤샘 근무 후 반드시 낮잠을 자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몸이 깨어 있을 때보다 잠을 잘 때 노폐물을 10배 더 빠르게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신경과에서는 숙면은 뇌의 청소 시간이라 부릅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간단한 습관 하나만 지키세요. 자기 전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불을 조금 낮추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침대에서는 오직 잠만 자야 합니다. TV, 휴대폰, 대화, 그 어떤 것도 침대 위에선 하지 마세요. 몸은 환경으로 학습합니다. 침대를 보면 자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이 습관 하나로 불면증이 사라진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검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몸이 병드는 원인은 70%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실제로 몸을 바꿉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건강검진도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아무리 좋아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의 염증 반응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는 것. 화를 내거나 속상한 걸 숨기면 그 감정은 몸속에서 독처럼 쌓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힘들었어. 조금 쉬고 싶다. 이렇게 말로 꺼내면 그 독이 빠져나갑니다. 대화는 약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분이라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사람은 우울증 발생률이 50% 낮았습니다. 즉, 마음의 해독제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면 TV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선택하세요. 5번째는 정기적인 자기 점검입니다. 건강검진이 아니라 자기 관찰입니다. 오늘은 몇 시에 잤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식사는 제때 했는지,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이걸 매일 점검하세요. 이건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검진입니다. 서울대 의사들도 자신을 위해 매일 하는 습관입니다. 검사보다 수치보다 몸의 감각이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다. 식욕이 떨어진다. 밤에 자꾸 깨는 것 같다. 이런 변화는 혈액 검사보다 훨씬 빠르게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는 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 5가지 식사 리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자기 점검. 이게 바로 서울대 의사들이 검진보다 중요한 5가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검사는 단 한 번의 정보지만 습관은 매일의 치료입니다. 습관이 건강을 만들고 건강이 인생을 바꿉니다. 정다운 상담소로 이런 사연이 종종 들어옵니다. 검사에서 별 이상 없다고 했는데도 자꾸 몸이 무거워요. 수치가 괜찮은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의사들은 수치를 보지만 몸은 감각으로 반응합니다. 피로, 수면, 식욕, 기분, 대화. 이 5가지가 좋아지면 몸은 이미 회복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올해 받았던 건강검진, 그 결과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수치는 기억나지만 그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식습관이 바뀌었나요? 잠자는 시간이 일정해졌나요? 걷는 시간이 늘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검사는 단순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검진표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본 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바꿨느냐입니다. 서울대 의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검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게 만든다. 검진은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결과를 보고 나를 다잡는 계기로 삼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사람의 건강관리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울대 의사도 하지 않는 쓸모없는 건강검진 5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생활습관. 결국 정답은 병원 밖에 있습니다. 검진은 잠시의 확인이고 습관은 평생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대신 하루의 리듬을 바로 세우세요. 그게 평생 약보다 강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잊지 마세요. 몸이 아플 땐 병원이지만 몸이 지칠 땐 대화가 약입니다. 그럴 땐 언제든 정다운 상담소로 오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삶의 균형을 찾아갈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